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통상 무정부 상태, 이재명 파기 환송의 의미는 이런 용어를 배워보도록 합니다. 제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민주당 탄핵안 올리자 최상목 사의 표명, 한덕수 즉시 수리, 중국 붕괴의 징조 17가지, 고양이도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보답을 하는데 인간들은 격변의 방산, 중국 견제 중점 둔 미국 국방예산 1조 달러 시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쾌거 16년 만에 해외 수주 확정, 외교 안보 무정부 상태는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제목을 잡아본 거고요. 이재명 파기 환송이라는 우리가 그런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AI 그 기능이라는 게 참 대단하군요. 그래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답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답니다. 대선이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근데 낮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법적인 제약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파기환송 심의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AI 챗 GPT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그냥 알려주는 것 같고요. 조선 BJ에서 이현승 기자가 앞에 그 내용들과 같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원합의체 12명 중 10명 다수의견 결론,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별도로 가져온 건데요. 이 사진은 참 뭔가 이렇게 보니까 손금이 좀 보이는데 일반인들하고 손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일자로 돼 있는 사람이 아주 됐고, 글쎄요. 차관 손금 보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도 합니다만 사이드로 잠깐 빠졌습니다. 민주당 탄핵안 올리자 최상목 사의 표명, 한덕수 즉시 수리. 존심상에서 니들한테 탄핵을 못 당하겠다. 세계일보 5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탄핵 당하느니 미리 사직하면 그만. 그러면 한덕수도 대선 나간다고 사직, 총리도 사직, 부총리도 사직,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책임자는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저는 외교 안보 통상의 무정부 상태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 야당 애들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속보, 대행, 2주 대선 한 달 앞도 공정한 선거관리 중점. 박준우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5월 2일 날 08시 4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국회한테 꼬리를 벌써 깨갱 내리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교육부 장관인 말입니다. 나라가 참 불화통이 터지는데 그래봐야 제 손해고, 중국 붕괴의 징조 17가지, 중공의 부동산 붕괴, 중공의 부채, 지방정부 파산, 은행 도산 위기, 인구 붕괴, 노동정년기 인구 감소, 치솟는 실업률, 제조업 디커플링, 기술산업의 붕괴, 중국의 물 부족, 식량 작업 불가능한 나라,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 중국의 만연된 범죄와 사회불안, 1대1로 정책의 대실패, 중국 수출의 붕괴와 무역전쟁 압박, 시진핑의 철권 통치, 국내 정치에 휩쓸리는 중국군, 이렇게 17가지를 소개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춘근의 국제정치 363회 중국 붕괴의 징조 17가지 해서 1단계부터 17단계를 시간을 들여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여기 그 서문에는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진에 무너진 917억짜리 건물서 짝퉁강청을 발견, 2025년 3월 28일 방콕 건설 중 무너진 빌딩에 대해서 품질이 기준 이하인 불량강철을 발견했다. 중국이라는 거짓말, 국민 80%가 저임금의 노동력 착취, 공산당 세력 20%만 경제성장 수혜, 좌파적 환상 탓에 서구도 실상 못 봐. 그래서 중국의 행동은 체제 종말적이다. 이렇게 책을 써낸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책에서 이춘근 박사가 17가지를 모아서 소개를 한 거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화면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글씨를 써놓은 거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일본과 유럽은 부자가 된 후 늙고 있는 나라들이다. 중국의 문제는 아직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다. 니콜라스 에버스테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9번에서 15번까지.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만연된 범죄와 사회불안, 경찰 치안 예산이 2160억 달러인데 국방 예산은 2090억 달러다. 국방 예산보다 치안을 독재 통치를 하려니까 이만큼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6번, 17번. 군부가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간다는 것 같고, 중국의 경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모델이라고 이번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국가 자본주의 모델이 자유 자본주의 모델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해체가 아니고 있다 하더라도 다당제 이런 거로 해서 그런 어떤 거로 바뀌지 않는 한은 중국은 이제 붕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고양이도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보답을 하는데, 인간들은 유튜브 보니까 이 독일 여자 했는데, 이 고양이들한테 밥을 먹이를 주는데 꽁을 잡아왔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이거를 묻어주는데, 그래 놓고서는 닭 한 마리를 또 전기구이 통닭을 해 먹었어요. 이 꽁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털 뽑고 해가지고 꽁고기는 해먹을 자식 그런 거를 못 해본 모양이에요. 어, 이걸 만들어가지고 고양이들한테 먹이로 또 주면은 좋을 텐데. 음.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한 얘기는 중국이 그동안 발전해온 곳은 WTO에 가입도 시켜주고 문호 개방을 해줘가지고 등서병에 흑묘 백모론에 의해서 중국이 그동안에 3, 40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 속도보다도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2대 강대국이 됐습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덕이었다 이거예요.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을 문호개방시키고 키신저가 앞장서서 했었는데 이제 좀 커지니까 주인을 몰라보고 대드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먹이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내쫓든지 아니면은 잡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구이 통닭이 아니고 정기구이 고양이를 우리가 안 먹나요? 어쨌든 그거를 비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격변의 방산, 중국 견제 중점 둔 미국 국방예산 1조 달러 시대. 김남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2일 날 06시 46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그 미국이 세계 경찰에서 빠지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인공지능이 무장한 첨단 방위 산업으로 전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1위인데 9,970억 달러, 2위가 중국인데 3,140억 달러. 아까 그 미리 선거는 2천 몇억 달러라고 돼 있는 통계들이 다 그렇게 각양각색이네요. 여기에 왜 한국은 없나 몰라. 한국을 뭐 이런 뉴스를 보도려면 한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방위비 유사하게 쓴다고 알고 있는데 기자들의 그 센시빌리티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을 주적으로 하니까 그러면은 최전선의 군부대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미군의 그 주둔지가 평양 지역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게 두 군데에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일본에는 여러 군데 미군 기지가 있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평택에도 있고 평양에도 하나 있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미국 애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제가 그 미국 대통령님이라면 그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개고 16년 만에 해외 수주 확정.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체코 정부가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하할 일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 6호기를 새로 짓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일할 때가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등 한국전력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한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원자력 그거로 해가지고는 뭐 대우건설도 잘 되면 좋죠. 자, 그래서 친중 세력 대 친미 세력의 대선 싸움으로 저는 정의를 어, 뭐 지인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친중 세력 대 친미 세력의 대선 싸움으로 본다. 그래서 중도 세력을 어디를 선택할 거가 그게 이번에 관건 아니냐. 한덕수가 출마한다면 어디 표를 갉아먹을까요? 친중 세력의 표를 갉아먹을까요? 친미 세력의 표를 갉아먹을까요? 어, 중도 세력이 마음이 얼루 가느냐? 이거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 다수 권력이 돼가지고 정부는 무정부 상태, 안보
그 외교, 그 다음에 이제 통상, 여기에 지금 무정부 상태다. 뭐, 내치도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하고 있죠. 예, 사법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상 5월 2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